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한의학 강좌하고 한문학 강좌를 개설할 때는 한의사들 중심으로 또는 한의학을 배우는 학생들 중심으로 강좌를 조금 주제 높게 개설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반인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참고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또 호기심으로 또 다른 영역의 어떤 세계를 내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를 보는 입장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전문 지식들, 다른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말 유튜브가 무슨 어떻게 보면은 나쁘는 역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재미있고 음식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좋은 거죠. 그리고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새로운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낯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문화의 일종, 물론 양반 계급 사회의 어떤 문화의 전유물이었지만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이 있었고 어떤 문제에서 심각한 정치 제도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너무나 예를 들어서 논리적이다. 예를 들어서 육아에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지나치게 어떤 다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보고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문 공부를 하면서 고문진보라든가 여러 가지 번역된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한문적인 소양이 없이 번역물만 본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한 50년 전서부터인가 아니 한 40년 전서부터 우리 신라 시대 때서부터 한말 구한말 때까지 학자들의 모든 문집을 번역 사업도 다 지금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문으로 된 것을 민족문화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영인본 찍어놓은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번역하고 읽는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면 그 문화에 우리가 해석본만, 번역본만 본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양이 있어야지만 그와 같은 번역본이라든가 구글 같은 데 검색해보면은 논어라든가 맹자, 주역, 중령, 시전 다 번역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것들이 낯설은 이유가 뭐냐고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문자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 인내심을 갖고 견디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맹자라고 하는 책에서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류를 해놓고 그러면 첫 번째 글이 양해왕편 하면은 양해왕 그리고 요장은 이루편이잖아요. 이루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보통은 제일 첫 번째 글을 따요. 자 여기에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논어에서 제일 첫 번째 글이 뭐죠? 학이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제일 첫 번째 글이 학이 시습지면 불령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는 겁니다. 이런 것도 기본 상식이에요. 이거는 이와 같은 사서삼경이라든가 중국의 기본적인 책들이 다 그래요. 고전들은 아주 오래된 글들은 다 이런 방식을 따랐다는 거.
성경도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신학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저가 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라고 하는 사람의 이 밝음과 공수라고 하는 사람, 이제 이런 것도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느낌으로 이제 아셔야 됩니다. 공수를 잘하는 사람, 이 교라고 하는 것은 손재능이 아주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눈 밝음과 손재주의 뛰어남으로도 규구라고 하는 규구는 뭐냐면은 요즘에 말하면 컴퍼스하고 자예요. 원을 그리는 것과 네모를 직선을 그리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법도죠. 자, 이와 같은 규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능히 원과 네모를 그릴 수가 없다. 이런 소리죠. 자, 우리가 손으로 원과 방을 네모를 얼마든지 그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원이 아니라 찌그러진 원이거나 네모 방이라도 약간 삐뚤삐뚤하죠. 그런 소리예요. 사광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광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소경인데 눈을 멀은 사람, 시야가 없는 사람인데 귀가 굉장히 밝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육률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소리에서 6개의 그 음계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 능히 5개의 음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 이분이 얼마나 귀가 밝았으면은 소리의 어떠한 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자, 요순의 도로도, 요순이 그 같은 도로도, 자, 인과 인의 정치가 아닐로 인의 정치로서 하지 않는다면 등이 세상을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할 때 보면은 쉽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총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애를 키우고 그럴 때 똘똘한 애들, 쟤는 참 총명에 그런 말 쓰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총명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전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총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귀발의 총이에요. 귀가 밝다고 하는 건 뭐죠? 사람의 소리를 잘 듣는다. 여기서는 음을 잘 구별한다. 이런 뜻이지만 이 본래 가지고 있는 거 여기 눈 밝은 게 뭐죠? 눈이 밝은 거 시력이 좋은 걸까요?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그러나 원래의 의미, 귀가 밝다고 하는 거, 나쁜 소리와 좋은 말, 그러니까 충신과 간신이 하는 말을 여러분 그거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구별해낼 줄 아네. 눈 밝은 게 뭐냐? 눈 밝은 게 군자와 소인을 가려낼 줄 아는 거죠. 군자와 소인도 가려낼 줄 알고 귀가 밝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송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을 듣고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듣고서 그것을 판단해내지 못하면 총명한 게 아니죠. 원래는 그런 뜻도 어느 정도는 내포되고 있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써놓은 말들의 어떠한 것들은 전부 다 어떠한 우리 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막연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오음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루는 옛날에 밝은 눈을 반 사람이다. 공수자는 이름이 반이니 노나라 사람의 손재주가 뛰어난 장인이었다. 그 사람 규는 위원지기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글을 하나씩 보지 마시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글을 묶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위라고 하는 건 무엇한 이유이다. 무엇이 된 이유이다. 이런 소리죠. 원을 만드는. 자, 이것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초보자 때는 원의 기가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요렇게. 원을 만드는 기다. 요렇게. 기인 것이다. 이렇게. 구는 또 마찬가지로 유방지 기다. 사강은 진나라 때 사람이니까 앞으로 자꾸 이렇게 돼. 요거는 춘추 시대의 진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춘추 시대의 막연하게 여러분 진나라 하면은 위진남북조 시대 이 뒤에 1500년 뒤에도 진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도대체 어느 진나라냐? 예, 이것은 춘추 시대 때 전국 시대도 아니고 춘추 시대 때 공자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악사라는 소리예요. 예.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임금한테도 어떠한 간언도 하고 아주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예. 육률이라고 하는 것은 절주기 동하여. 예. 그야말로 대나무를 깎아서, 대나무를 잘라서 뭐 통을 만들었다. 예. 근데 저도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예. 이것은 음악을 전공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보질 않았기 때문에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음양을 각각 6개로 나눴다. 자, 우리가 동양 한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제일 무엇이 문제점이냐? 그러면은 모호함이에요. 모호함. 예.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 한의학에서 음양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음양이 뭐냐? 음이라고 해서 같은 음이냐? 양이라 해서 같은 양이냐?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음해도 저는 그 음을 어떤 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같은 용어를 쓰지만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거를 쓰지만 소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아, 이것은 음계고 이것은 양계다. 양에 해당되는 소리라 하더라도 이것을 보면 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에도 6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양이라 하더라도 6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음양이라는 게. 우리 한의학에서 음이 허하다, 음이 부족하다. 근데 음이 부족할 때 어느 정도의 음이 부족하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예. 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책이나 교육 받을 때 뭐 음이 부족하다, 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퉁쳐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어느 정도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것을 오음지상, 오음에 이런 것도 상과 하의 요 절이라고 하는 건 맞추다 이런 소리예요. 예. 저도 이것을 문자적 해석만 가능하지 이 소리의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황종, 대주, 고세, 유빈, 이측, 무역은 이것은 양이라고 합니다. 또 대려, 협종, 율려, 임종, 남녀, 응종은 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예를 들어서 그게 계속 전수되어 왔기 때문에 국악에서 다루는 전문가가 많이 이것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런 거는 모르고 어떻게 보면 또 제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음은 궁상각치우 소리의 어떤 적어된 것입니다. 소리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궁상각치우 요것도 여러분 발음이 치자를 읽어요. 지물이 읽는 게 아니라 범시가르되 이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서 법도가 없을 수 없으니 천하를 다스리는 데서 어떠한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는 뭐로 다스리죠? 헌법과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어떤 법률 가지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죄를 범해서도 거기에 따라서 형량이라든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게 법전에서 기준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송사를 담당한 사람 감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봐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미워서 더 법을 혹독하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법도다. 맨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마음씨 좋다, 착하다. 그리고 그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씨 좋다고 하는 소문.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뭐 재능이 있다. 이런 거. 들리는 거. 그 사람을 직접 보고 만나거나 얘기도 나눠보지 않았지만 그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좋은 편견, 좋은 평가가 있지만 백성들이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은혜를 입지 아니해서 후세에 법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진짜로 선왕의 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인심은 애인지심이요. 이것도 한 번에 그냥 읽으세요. 해석할 필요가 없죠. 이 정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인문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명성이 있다는 것이 문어이냐라 사람들한테 그것이 소문이 났다. 이렇게. 선왕의 도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인정을 근거로 한 것이 이것이다. 범시가로되 제나라 선왕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불이 참아 이런 소리. 한 마리의 소가 곡성약 무제의 이렇게 있었죠. 부들부들 떨면서 죄가 없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지에 가는 것을 제 선왕이 마루에서 보고 있다가 참아 야 그 소 저게 두고 양으로 교체해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한 마리의 소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양으로서 바꾸니 이것이 과연 인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맹자가 이게 정말로 제 선왕의 착하고 어진 마음이 어진 행동은 아니지만 맹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무엇인가라도 조그만한 단서라도 개선을 그렇게 사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찾으면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양나라 무제는 이거는 어느 시대냐면은 여러분 바로 그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 진나라가 됐다가 그게 동진 나중에 서진되고 이렇게 그때 위진 남북조 시대죠. 수나라 이전을 말해요. 수나라 이전에 양나라 무제는 종일 일식 사소하고 하루 동안 한 가지 음식 그러니까 식사를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이렇게 소박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양반이 양나라 무제는 왜 하루에 이렇게 아주 건박한 음식을 먹었을까요? 이거를 이해를 왜 그랬는가? 왜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을까? 왜 이와 같이 역대 제왕 지금부터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해서 이렇게 건박하게 음식을 먹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요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종묘에서는 면으로서 희생으로 대신했다. 면. 우리가 지금 국수, 떡, 빵 이렇게 다 면 종류잖아요. 그죠? 희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숫소를 말하는 거예요. 숫소. 희생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 지낼 때 희생한다. 아니 지금은 희생합니까? 안 하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죠. 실질적으로 짐승은 동물을 죽이는 중동 같은 데서는 양을 죽여가지고 희생으로 삼죠. 왜 면으로서 희생을 삼았을까?
또 사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요 위지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 지는 요럴 때 지시대명사, 예. 사형을 받는 사람, 사형수죠. 사형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해서 천하에 그 사람이 자애롭고 인자한 것을 안 하니 가히 이런 것을 인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선왕지시에 요 제나라 선왕 때죠. 나라는 다스려지지 못하고 양무제 그 무제의 말년에는 강남이 대란해가지고 그 연고는 뭐 때문에 그렇겠느냐. 이 사람들은 인신과 인문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무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예. 불교를 따르는 황제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교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국 역사에서 이 불교를 전수하고 예를 들어서 많은 인도 스님도 오게 되고 했어요. 불탑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굶어 죽었어요. 갇혀가지고 자식한테 아마 유폐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맹자가 그 사람의 천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자인함을 알았다. 이거를 인애라고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의라든가 이런 걸 쓴 게 아니에요. 이 자자는 어디서 쓰는 말이죠? 불교 용어잖아요. 자비. 그러니까 주자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사용하는 용어인데 자비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불교적인 용어가 되는 거죠. 자비라는 말은 없어요. 인애라고 하는 말은 써죠. 근데 주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왜? 양무제는 자비를 실천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어지고 그랬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강남이 대란돼가지고 자식의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폐돼가지고 거의 굶어 죽었다고 하는 거는 제가 기록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불교를 실천한 거죠. 동물을 죽이지 않고 아주 소박한 나물만 위주했다는 거. 나물 위주로만 밥을 먹었다는 거. 얼마나 지도자로서는 정말로 착하죠. 그러나 결과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참 저도 이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도선이 부족이 위정이요 도법이 불능이 자행이라. 이렇게 해서 이라 한이라. 이렇게 한 거로 봐서는 맹자도 그래서 이 말을 강조한 거죠. 도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가 선한 것. 선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맹자는 여기다 도자를 썼어요. 여기 도는 빈말, 실천이 따르지 않는 선. 그리고 착하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치에 밝아야 돼요. 이치에 밝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용을 배울 때 뒤에 가면 맹자도 가죠. 명선이에요, 명선.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을 밝혀야 된다. 선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선의 이치를 모르고 그냥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이것은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사람들. 한가 착하기만 한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이 뭐죠? 이게 밝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야지 밝아지는 거예요. 대학에서 말하면 경물치지죠. 아니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내 뜻을 성실히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치지는 제 경물 아니다 그러잖아요. 치지. 경물치지예요. 도법. 법을 시행하는데 어떠한 그 실제적인 게 따르지 않는 거. 그러면 능히 스스로
그것들을 행할 수가 없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뭐 외우면 좋지만 한 가지라. 도선이 부조기위 정이다. 예. 괜히 쓸데없이 착하기만 한 것 가지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때에 따라서는 선을 행하는 것, 어떠한 정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고통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백성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 고통이 따르는 경우 지도자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백성들, 국민들의 그 앞에 닥친 일만 가지고 일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은 결과적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현대는 어떻죠? 국민들은 못 참아요. 예. 3년 뒤, 5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고, 예.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기가 어렵죠. 당장 돈 2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예. 이런 게 좋은 거죠. 꽁돈도 생기니까. 예. 국민들이 결국은 타락해요,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가 국민한테 어떨 때는 가혹하게, 혹독하게, 예.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정말 현실에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실천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안 돼요. 예. 국회의원도 못 해먹어요.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해야죠. 어떻게 일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뭐 심한 얘기를 뭐 할 수는 없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주제에 넘은 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은 자제를 무척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런 말들은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돈은 공이다, 비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비었다는 거, 한갓, 한갓, 쓸데없이, 쓸데없이 이런 소리예요. 쓸데없이 착하기만 한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가운데 우리 현대에서도 참 많습니다. 예. 이런 거 하면 또 뭐라 그럴까, 약간 그 정체성에 각자의 어떤 그런 문제도 내포되어 있고 정치적 성향하고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까봐 제가 말하기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 유기심 무기정을,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실제가 따르지 않는 것은 한갓 선한 것이다. 유기정인데 그 정치는 두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좋은 뜻은 없는 것을 도법이다 한다. 정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정치를 하는 데서는 수요, 우리가 요즘에도 반드시 무엇이 필수 조건이다 이런 소리 하죠. 그게 바로 수예요. 수요에는 강기 문장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런 말도 애매하죠. 문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소설이나 수필 이런 거를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강기라고 하는 것도 규율이죠. 규율. 여러분 그 그물 같은데도 그물코뿐만 아니라 그 그물코 겉으로는 튼튼한 어떠한 줄로서 이루어지잖아요. 일종의. 그게 바로 강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일종의 문장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거기에 인이, 즉 근본, 심량, 독보, 평가. 자, 이것이 어떻게 총론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큰 어떤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권력을 삼가하고, 심량, 헤아리고, 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어떠한 것을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평가, 어떤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조절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것 개 불가골, 가위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불가골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통하죠.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법을
그 운영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또 가로되 반드시 자 관저인지 이 양반도 참 진짜 그 짜증나요. 이런 거 보면은 관저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보면은 느낌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물 초보자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검색하면은 요즘에 구글을 검색하면 되지만 글에 있다가 이런 거 또 검색할 정도로 의욕이 있으면 좋은데 의욕이 없으면 이거서 딱 막혀요. 이게 뭐예요? 관저인지라는 게. 이거는 시전에 첫 번째 나오는 시예요. 관관저구 나와요. 관관하는 꾀꼬리를 말해요. 꾀꼬리. 관관은 일종의 의성어예요. 꾀꼬리가 우는 거예요. 관관저구 제하지주로다. 그렇게 시작해요. 요게 이제 문왕의 부인의 덕을 칭송한 거예요. 그리고 인지는 그 기린의 발자국. 요것도 여러분 공자도 그렇고 그 시전에서 육아들은 시전에서 이 관저장을 제일 중요시 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요조, 숙녀, 군자, 호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관저의 글과 인지라고 하는 거는 뭐 보면은 이게 뭐가 훌륭한 시냐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고의 시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문왕의 덕과 문왕 부인을 칭송한 그런 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왕도를 실천했을 때 왕도를 실천했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왕도가 실천되어진 시대를 말해요. 그 같은 연후에 가히 주간의 법도를 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 나온 게 바로 이것이 주나라 문왕과 문왕의 비위를 칭송한 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정의차라고 발을 요즘에 야 바로 이것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거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 다 한문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에 이르기를 불건불망은 소류구장이라니 준선왕지법이 과자 미지위아니라. 시에 이르기를 불건불망은 소류구장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쳐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은 모두 다 구장, 구법, 옛날에 선왕이 남겨놓은 법을 모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런 말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주 반복해서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계를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서 뭐가 필수 조건이죠? 먼저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 체계를 이해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낯설잖아요. 근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말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친숙해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처음 보고 바로 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 게,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글의 어떠한 의도를 이해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마치 이전서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와요. 모두 그렇기 때문에 선왕의 법을 따라서 허물을 짓는 자는 있지 않다. 시는 대하 가락지편이다. 그 대하 편에 들어가면은 그 시가 가락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첫 구절이 그런 뜻이에요. 거는 지나친 거다. 솔은 따름이다. 장은 법전을 말하는 거다. 전법을 말하는 거다. 행하는 것이 과차하지 않고 그것을 빠뜨려서 잊지 않는 것은 구전을 순용한 까닭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고자가 있기도 하고 고자를 안 써도 됩니다. 자, 이 이루장은 굉장히 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재미있고, 이렇게 그 이해가 참,
그 이해하기 쉽게 맹자도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말을 해놓은 거니까 성인이 이미 자기 자신의 눈에 어떠한 그 힘을 다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규구 준승으로서 하시니 계지이 뭐뭐뭐뭐 이렇게 이럴 때는 있기를 규구준승으로서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규구준승으로서 이었다. 먼저 목력을 눈짐작으로 대충 하고 눈짐작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인일지라도 눈짐작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80% 90%가 됐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한 60% 70% 됐다 하더라도 규구준승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죠? 먹줄이라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돌이라든가 나무 같은 거 자를 때 먹줄 줄에다가 검은 먹을 입혀가지고 들었다 딱 하면 직선이 쫙 생기죠. 그게 바로 준승이에요, 여러분. 규구라고 하는 건 원과 네모를 만드는 도구죠. 그리고 먹줄을 사용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그 방언과 평직을 만드는 데 있어 불가승용 모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불가승이라고 하는 건 요 용자 대신에 그 헤아릴 숫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불가승수. 이것도 지금도 많이 써요. 모두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소리죠.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소리죠. 이미 그 귀의 그 능력을 다 하고 자기가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육률로서 계속 하시니 오음을 바로 잡는데 가히 모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이런 소리죠. 이미 내 마음을 다 하고 나서 거기에도 차마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정치로서 계속해서 진행한다 하니 이니 천하에 덮을 것이다. 주는 소위 평이요 승은 소위 직이다. 평을 만드는 어떠한 도구고 승이라고 하는 직선, 복은 피다. 무엇을 입는다. 이것은 말하자면 옛날에 성인이 이미 그 이목과 심사의 역을 이렇게 다 하고 하나를 묶어서 해석하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 한 번에 쭉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세요. 그리고 또 그런데 하시되 그런데 오히려 부족하다 여김으로써 죄송합니다. 요거 저도 충분히 좋기서 평급 천하후세다. 그것이 천하후세에 두루두루 미칠 수 없다라고 좋기서 천하후세에 두루두루 미칠 수 없다 여기다 이위. 그와 같은 이유로 법도를 제정하고 계속해서 있게 하시니 그 쓰임이 막힘이 없어서 인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광범위해진다. 후세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죠. 당시뿐만 아니라 어떠한 좋은 제도를 구체적으로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후세 사람까지 미치는 거죠. 그러나 또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성인이 만들었던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또 개선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논어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벌써 공자 시대 때도 이미 소위 말해서 선왕의 법도 가지고는 천하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변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공자와 맹자는 그대로 구존의 그와 같은 법도를 이렇게 재창조해놨다 그러면은 그 맹자 시대 때의 변법 상황이라든가 소진, 장의, 공손주가 뭐 이런 누군가 그런 사람들은 전부 완전히 새로운 법, 선왕의 법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당시 그 지도자들도 양해왕이라든가 제선왕 같은 사람들도 옛날 주나라 때의 법도 가지고 천하를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변법이에요. 그걸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바로 진나라 때 상왕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진나라에서 소기의 목적, 굉장히 많은 목적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주위에서 막 그런 식으로 따라가려고 했던 거죠. 그 와중에 맹자는 속된 말로 하면 고리타분하게 옛날 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거죠. 자꾸만 인을 얘기하고, 인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때는 인으로서 하기에는 어려운 그와 같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 당시에 그 임금, 제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공자라든가 맹자가 그 시대에서 약간 그 찬밥 신세가 된 거죠. 그러나 육아에서는 이것을 계속 주장했지만 진시황 그 당시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한 2500년, 한 3000년 역사 가운데 전부 다 인으로서 정말로 다스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왕도와 패도를 병행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왕도라고 하는 건 또 겉으로만 그랬고 실질적으로 전부 다 권모술수와 패도를 가지고서 권력을 유지한 거예요. 자,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려면 어떡하죠? 반드시 구름, 언덕이나 이런 데로 인해야 되죠. 그럼 훨씬 더 쉽고 빠르죠. 자, 아래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천택으로 말미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선왕의 도로 말미하지 않는다면 지혜롭다 할 수 있겠는가? 비유법은 뭐 참 멋있어요. 구릉은 본래 높고 천택은 본래 낮으니 고하를 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으로 경유한다면, 자, 힘을 쓰는 데는 적고 공을 이루기는 많다. 추시가르되 그 머리장에서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인심인문으로서 그 선왕의 도를 행한 것으로서 논한 것이다. 논하기를 이런 것으로 했다. 이런 소리죠. 자, 여기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오직 인자라야 이와 같은 조건,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인자라야 이런 소리. 마땅히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였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 안현, 증자 이런 사람들이 제후라든가 높은 벼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얻을지 못하면서 높은 벼슬에 있으면은 그 유명한 파기 악어 중량이라. 야, 이거 뭐 참, 악을 백성들한테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질지 못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통치자가 되면 악을 백성들한테 뿌린다. 이거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한 시대에 끝나요. 이 재앙은 한 시대. 옳지 못한 지도자가 있는 동안, 한 시대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맹자가 말하는 사설의 해, 이 사설의 그 사설의 해는 천하 후세까지 악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더. 그래서 맹자가 이단을 물리치려고 많은 노력한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중자 대신에 파기, 악어, 천하, 후세까지, 1000년, 2000년까지도 잘못된 학설들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중경서 독법인가 그 금계율학에서 썼어요. 인용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못된 어떠한 학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인식을 두고두고,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중요한 거는 이 불인한 것으로서 정치를 했을 때 국민들이 물질적으로 해가 받는 것은 바로 느껴지지만,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알지만 권력을 무력으로서 쥐고 좌지우지 흔들면은 알아도 반항을 못 하잖아요. 이유를 제기하지 못하잖아요. 이 학술의 문제는요, 눈이 뜨고 귀가 닫지 않으면은 그 해악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는
인심, 인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능히 그것을 화기충지 이것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해석합니다. 화기충지. 예, 확장해서 충만하게 해서 선왕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파기악어중은 좀 뭐냐면은 그 환란을 아랫사람들한테 끼치는 것이다. 상무도교하며 하모법수하여 예, 조불신도하며 공불신도하여 군자 범위하고 소인 범영이면 국지소전자 행위하니라. 자, 윗사람의 그와 또 올바른 도교, 법도가 없으며 아랫사람들은 예, 지킬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서 조정에서 조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아침이 아니라 그 같은 조정, 요즘에 말하면 사회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떠한 도를 믿었지 않은 거예요. 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들이죠. 공장 같은 데에서 어떤 정확하게 물건들을 법도에 의해서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그 신뢰도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그 물건 같은 거 만들어낼 때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물건을 찍어내기 때문에 누가 사도 그 물건의 제품이 별로 하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신뢰가 부족한 나라일수록 물건이 다 제각각이에요. 물론 가격에 따라서 좋은 물건, 조금 떨어지는 물건 이런 거는 차등이 있죠. 그것도 다 신뢰성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군자는 의를 범하고 소인은 형을 범한다면 그리고 나서도 국가가 지탱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다라는 거죠. 요행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어질지 못하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제 고위의 화다. 이렇게. 여기서는 해석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고위지 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눈치껏 딱 보고 이럴 때는 제 고위에 불이 난 사람이 높은 벼슬에 높은 지위에 있음으로써 발생되어지는 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끊고 말도 만드는 것도 그 문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고위지 화가 아니라 이때는 제고위의 화 이렇게 해야죠. 예. 도는 의리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의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의리 막 이렇게 요즘 나오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예. 그 맹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예. 이것도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지식. 예. 지식이 필요해요. 예. 규는 도다, 법은 제도다, 도교는 이르자면 의리를 가지고서 사물을 헤아려 가지고서 의리로서 사물을 이렇게 저울질해서 그 마땅함 옳은 것을 재단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도 도대체 의리 가지고서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식 요즘 말로는 공부를 해야 되죠. 경제학 공부도 해야죠. 현대에 맞는 경제학. 그래서 물가 변동이라든가 지금 뭐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일어나고 어제 같은 경우 이스라엘하고 일어나고 전면전이 발생될지 아니면 국지전은 끝날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라든가 이런 거는 현대인으로서 꼭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 가운데도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른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헤아려 가지고서 거기에 합리적인 것을 제재하고 맞추고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의리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거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뀐 거예요, 여러분. 토굴에 앉아서 도 닦는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법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법도로서 자기를 지키는 거다. 공은 관이다. 도는 즉 법이다. 군자 소위는 여기서 덕으로서 말한 게 아니라 벼슬을 한 사람,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말한 거다. 이런 것도 주자가 이런 거는 잘한 거예요. 어떨 때는 덕으로서 말했을 때는 소위는 나쁜 뜻이죠. 여기서 소위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상무 도교로 말미암은 거로 아랫사람이 법도를 지킬 법이 없다.
뭐뭐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원인이 되는 거죠. 상무 도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현상의 원인, 하무 법수 이거는 뭐죠?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도기가 없으면은 조정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군자는 어떠한 의리를 범하게 되고, 또 법수하지 못하면은 공장 같은 데서 그 어떠한 기준점이 믿지 못하게 돼서 아랫 사람들은 형을 범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히 여섯 가지가 있으면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맹자가 글을 썼을 때 공자도 그렇게 썼지만은 국지소존자 행위다 이렇게 썼죠. 근데 맹자는 뭐라 그랬죠? 아니, 주자는 뭐라 그랬죠?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잖아요. 맹자는 반드시 망한다 말 대신에 이러고도 나라가 존속한다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지 이렇게 말한 거죠. 애둘러서 말했고, 주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자가 봤을 때는 반드시 망하는데 맹자 같은 성인들, 공자나 맹자 같은 것은 말을 극단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자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맹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망자는 유행에 따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집어넣고 글에다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필자를 쓴 거예요. 이 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나라가 그래도 살 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자나 이 뜻은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글을 보는 눈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말들이 전부 다 극단적으로 하죠. 애 자식들을 뭐 공부 가르칠 때도 말 쓰는 놈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그다음에 사회 나가서 좋은 직업도 저하고 결혼도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너 공부 잘못하면은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부모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좋게 탈려가지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자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 학이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자는 시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우고 또한 여가에 있을 때마다 때때로 익히라고 그랬는데 주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나 깨나 공부. 눈 뜨는 것도 공부. 눈 감고도 생각하는 것도 공부.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피곤하죠. 주자 공부하면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로 성각이 온전치 아니하며 병갑. 요즘에는 무기가들이 많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재앙이 아니며, 재앙이죠, 사실은. 재앙인데 이것만 가지고 다 재앙이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들판이 전야가 개간되지 아니하고, 황무지로 그냥 내버려둔 거죠. 이게 뭐죠? 왜 개간을 안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도자들이 그 같은 것에 행정력을 미치지 못한다든가,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스리다 보면 여러분 벌써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임야라든가 이런 데 땅 같은 데 가서 잘 개간되어 있고 질서 정연하고 물도 항상 저장되어 있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재화, 화재가 모이지 않는 것이 나라의 어떤 해가 아니다. 윗사람이 예가 없으며 아랫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도 여러분 정민이라서 해요. 정민이 일어나서 망하는 것이 날이 없다. 상무일.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망하는데 날이 없다. 여기서도 정민이라고 썼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민을 도적 같은 백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 또 잘못하면 엄청나게 욕을 못 쓰기 때문에 자제는 하는데 역사에서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좋게 말해서 밀란이죠, 밀란. 국민의 어떤 소요 사태.
근데 이 맹자는 정민이라 해요. 정민. 서전에도 나요. 소민이 방응하여 적은 백성들이 바열에 일어난다. 그게 바로 정민이에요. 백성들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썼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요 사태는 좋은 뜻에서 처음에 일어난 것 같아도 나중에는 도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예. 윗사람이 얘를 알지 못하면 즉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죠.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 아랫사람이 어떠한 배우는 것을 알지 못하면 즉 바뀌어서 나를 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밀란을 말하는 거죠. 추시가로되 자시의 이것으로 또 오직 인자로 여기에 이르기까지 앞에 유인자 이런 거 있어요. 소위 그 인군을 책하는 것이다. 인군이 잘해야 된다 소리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